글쎄 여유만 되면 여행 다니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죠. 전원 생활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노후 준비는 그거 때문에 좀 모으고는 있는 거예요. 여가 생활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싶죠.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어요. 편하잖아요, 다. 뭐 자식들한테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부부가 같이 그런 데서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리기 시작한 세 번의 의사봉소리는 전국 공단인의 가슴속에 울려 퍼졌다. 노인 인구 10% 고령화 시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노인 수발 문제. 이제 그 해결사로서의 중대한 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떨어졌다.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2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2002년 10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으로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3년 3월에는 복지부의 입법 추진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이 신설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실행위원회 실무기획단이 설치되어 노인 수발의 문제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공단 직원 8명이 실무기획단에 합류하여 제도 개발에 참여하였다. 2005년 5월 당정협의로 기본안이 확정되어 2006년 2월 정부안을 비롯한 총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단에서는 2005년 3월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을 설치해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서울과 천안에서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가진 결과 국민이 공감하는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정책 토론회가 실시된다. 2007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대한노인회,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시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발표하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전국 순회 토론회는 법안 통과 촉구의 목소리를 모았고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제도의 점검 보완으로 이어져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된 법안 통과의 근저에는 건강보험을 30년간 이끌어온 공단의 자신감이 있었네요. 중풍이나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그럼 보험급여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것인지, 수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번에 통과된 법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법은 전문 12장 70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 제2조에서는 급여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결과서 심의를 통하여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하게 된다.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보호가 있고 그 밖에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과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 감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 지급 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6명에서 22명 이하로 구성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따로 두어야 한다.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단 부담금은 시, 군구에서 부담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는 제도의 관리 운영기관인 공단의 업무를 13가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격, 부과, 징수관리와 등급 판정, 심사, 급여, 예방사업, 미래의 고령화 시대 준비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수급자와 요양관리요원의 평생 담임제를 통하여 방문 조사에서부터 서비스의 질 관리 등 제도 내의 수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노인 인구 17.4%, 독일은 15.5%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노인 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2008년 노인 인구 11%, 노인 수발의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의 수혜자, 청장년층을 겨냥한 집중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를 국가가 대응하는 장기 요양보험, 수발관리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시설이나 재가센터, 수발요원 등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 초기에 국민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 국민 불만 요소를 항상 안고 있다. 가정의 평화를 찾아주는 노인 수발을 계기로 국민 감동 서비스를 펼쳐 업무 보람을 통한 새로운 공단 문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008년 7월 중증 환자 위주로 실시되지만 대상자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의 문제가 부각되었듯이 시행 초기 효율적인 운영으로 추가 부담 없이 급여를 확대한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 할머니 혈압은 괜찮으시네 할머니. 꿈만 같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건강보험 아저씨 아줌마가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우리 가족이 다시금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우리 가족처럼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보험 아저씨와 아줌마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글은 2007년 3월 6일 청와대에 방문해 사례 발표한 제주 시범지역 초등학교 김현 어린이가 공단에 보내온 감사의 글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30년간 전진해온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노인 부양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대한민국이라는 큰 가족의 품으로 감싸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